네, 안녕하십니까. 26년 대비 소망학개론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학개론 담당 김경덕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혹시 25년도 시험을 보신 분들은 매우 좀 당황스러웠죠, 사실.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라는 그런 문항들이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좀 심화된 내용을 좀 출제 경향이 좀 몇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20년도 이후로 매년 그런 말이 있었죠. 20년도, 21년도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다가 22년도에 야, 이렇게 난이도가 나올 수 있냐, 극강이었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23년도부터는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았죠. 4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올해 급작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사실 참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마찬가지 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좀 더 수업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자격증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까지 좀 분석해서 26년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본다면, 올해 문제 기출 성량을 한번 보시면 연소 화재 파트라든지 소화 약재, 위험물, 소방 시설, 보통 여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공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이쪽 내용에 포함된 화재 조사라든지 매년 출제가 되는 재난관리, 그리고 소방 조직, 특히 역사 쪽,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학 쪽에서 이런 공학 쪽 포인트가 거의 몇 퍼센트 되냐면, 올해도 마찬가지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80% 이상 육박했고요. 항상 우리는 이 공학 쪽에서, 이 공학 파트에서 항상 우리는 적게는 70, 많게는 80. 근데 여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 70% 이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80% 가까이. 그죠? 그래서 항상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소방 조직 파트에서는 항상 역사 쪽에서 문제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암기 파트지만 매년 나오고 있고, 재난관리도 평균 원래는 2문제 정도 잡아야 됩니다. 올해만 유달리 1문제가 나왔을 뿐이에요. 평균 2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화재 조사가 이게 올해 참 문제가 좀 많았죠. 문제 어떤 수준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화재 감식 좀 전문 분야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피해 조사과 같은 그런 쪽에서 문제들도 솔직히 계산기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평균 화재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에는 보통 1문제 정도가 출제돼야 되는데 올해 좀 유달리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건 좀 예외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문제까지 잡을 내용은 아닌데, 그 분량에 비해서 무려 3문제나 올해 나왔다 하는 거, 이게 조금 의문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출제 패턴을 잠깐 보시면요, 이 패턴은 연소부터 소방시설까지 보는 이 패턴은 항상 여전히 이상입니다. 80%까지 보라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80점을 당락의 80점을 좀 당락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그쪽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당락과 관련된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 조사가 올해 문제였습니다. 보통 나와도 평균 1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문제가 안 나왔죠. 작년 1문제 빠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론하건대 약간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약간 개정이 되었죠.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좀 혼란이 좀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문제가 안 나왔을 확률이 좀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무턱대고 3문제나 나올 줄이야 미처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자, 화재 조사도 나온다면 평균 1문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년에는 이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느냐. 참 문제였죠. 학습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되느냐. 짜야 되냐. 일단은요, 공학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공학입니다. 80% 문제 문항수를 생각하고 공학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여기서 공학에서 이제 뼈대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난해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이쪽 계열에서 우리가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방 조직이라든지 재난 관리에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득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마찬가지 기출된 다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냐. 책만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 빈도가 많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잡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수업을 기본반에서 펼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시간에는 이제 각종 소방과 관련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거기서 자주 나왔던 어떤 자격증 문제에서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한테는 심화가 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득점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좀 더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처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그래도 이거는 봤는데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6년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다면 일단은 올해는 기본 이론반이 적용되겠고요. 자, 요 시간대는 이제 좀 더 기본 내용도 물론 다 들어가지만 좀 더 강화된 심화 내용까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거.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반에서는 기본적인 다빈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7, 8월도 마찬가지 2번 이해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이해독한 분들에 해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도 할 거고요. 기출 문제 풀이랑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화 이론 각종 자격증에서 우리한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내용과 문제들을 뽑아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1월과 12월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를 더 가야 됩니다.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된 문제, 좀 더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올 만한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 할 거고요. 압축, 요양, 테마,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까먹은 게 있는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기본적으로 테마 특강을 압축 요양으로 하면서 좀 더 소방공학 쪽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테마 특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제 시간에 실수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연습, 그리고 정독에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이런 문제? 좀 낯선 문제인데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1분 안에 해석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른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서 3월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 점검을 한 후에 시험에 대비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합격에서 이제 합격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런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법 특강을 통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6년 커리를 짰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반 내용은요. 기본반 내용에서는 일단은 올인원 기본반 이론 내용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쪽 출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도 만약에 하는데 보통 공학이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화학 파트죠. 화학 파트 보면은 되게 말이 힘들어요. 이 처음에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내용적으로 물리 영역도 나오고 과학 쪽에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구과학 내용도 좀 나올 거고.
거기서 통용되는 말들, 그런 데서 나오는 말들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비전공자도 잘 따로 겁 먹지 말고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올인원 기본반은 주로 자주 나왔던 소방학 개론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핵심 이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 그리고 나올 만한 문제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찝어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출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을 중점적으로 강의가 될 거예요, 기본반에서는. 그런 다음에 많이 반복을 좀 연습시킬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좀 인이 박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방공학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균 뭐 한두 문제였다가 올해 같은 4문제나 나왔는데, 계산 문제도 실질적으로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지 우리가 1분 안에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과 그런 방법,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심어가지고 충분히 겁먹지 않도록 계산 문제에서도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압축 핵심 특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다빈출 핵심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좀 심한 내용들까지 좀 심어가지고 시험에 대한 어떤 최종 요약 강의가 될 거고요. 암기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암기 영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둘 거. 기출 문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출 문제는 돌고 돕니다. 계속 순환이 돼요. 유사 형태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가지고 충분히 다빈도 기출 문제들 같은 형태가 또 나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게끔, 손쉽게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때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는 기존 기출 문제 유형별 분석 문제들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자격증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로 25년도 시험에서는 와닿았으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처 방안들까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올해와는 달리 내년을 위해서는 문제가 좀 폭넓게 다룬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방금 제가 강조했다시피 일단은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시간 내에 못 풀잖아요. 그 다음부터 흔히 말하는 패닉 현상 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문제 푸는 연습, 그리고 노하우를 제가 많이 심어줄 거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시간대. 그리고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원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막상 닥쳤을 때 이거는 새로운 유형인데 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1분 안에 해결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틀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좀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 알긴 알겠는데 뭔가 찝찝하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 정리도 시킬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최종 업 시간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기출된 가장 중요 이론들 실수하지 않게, 실수만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내가 처음으로 대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는 문제 안 틀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주 기출된 문제 이론 것들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커리를 짜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시생도 있겠죠.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딴 건 없고요. 무조건 기본 이론을 갖다가 다독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특히 화학 파트 영역에서 좀 약하신 분들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연습해야지만 계산 어떤 화학 공식이라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이론 다독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똑같은 말입니다. 이과 성향이 아닌 초생들은 공학 쪽에 있는 기초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반복으로 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 빨리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시생들은 기본 이론에 먼저 욕심을 내셔야 돼요. 괜히 뭐 심화 내용 바로 보겠다. 건물입니다. 무조건 기본 이론. 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성향의 수험생들은 공학 쪽의 기초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서 좀 더 과학 쪽 파트에서 나는 좀 더 자신감이 있다. 이 상태에서 심화 쪽으로 들어가면 빨리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재수생들 중에 70점 이하도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자, 그분들은 특징이 어떠냐면 기본 이론 어느 정도는 알긴 알아요. 아는데 정확하게 디테일이 좀 부족했는 케이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심화 내용이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도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0점까지는 언급이 돼요. 뭐가? 기본 내용이. 최소 80점까지는요. 기본 이론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대충 외우지 않고 대충 풀지 않고 이런 부분 내가 정확하게 뭐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한 내용으로 숙지하시고, 기본 이론이 완전히 다져진다고 싶으면은 이제 심화 내용까지 건들지 않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붙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 알겠죠? 약 8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기본 이론.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한 4-5문제가 항상 문제였죠. 보통 평상시에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정도가 뭐 우리가 흔히 말 처음 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문항수가 좀 많았을 뿐입니다. 4문제 혹은 뭐 심지어는 뭐 5문제까지 느껴지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말은 뭐냐, 20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80점은 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을 항상 갖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고득점인 이제 70점 이상인데도 뭐 떨어진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기본 다지고 심화반을 다져서 문제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순서를 한 번씩 최소한 1회 독씩은 정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다지고 뭐 저거 아는데 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숙지하는 게 더 여러분들 잔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 기본,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들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올해 물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 올해처럼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기사 기능사 쪽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가지고 90점 이상 고득점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 방향을 잡아봤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다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일단은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알겠죠? 나올 수 있게끔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느끼겠지만 내가 보지도 못한 문제, 어떤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개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 안에 답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연습을 학원에서 많이 시킬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신다면 내년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같이 소방학개론 충분히 고득점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짜놓은 커리대로 따라만 오신다면 충분히 내년에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